시간과 공간은 우리의 의식으로부터 독립해서 존재하는 객관적 실제일까요? 우리의 의식 속에서만 지각되는 마음의 존재 방식일까요? 혹은 의식과 실제의 상호작용하는 관계로부터 생성되는 것일까요? 우주적 시공간의 존재 방식과 인간이 지각하는 시공간의 존재 방식은 같은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공간과 시간은 별개의 독립적인 것인가요? 아니면 분리 불가능한 것인가요?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공간과 시간의 개념을 매개로 해서만 우주적 시공간 개념을 이해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의식 상관적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본래적인 것인가요? 칸트는 공간과 시간을 인식의 관점에서 대상에 대한 가능한 경험이 선험적 조건으로 생각합니다. 즉, 세계에 대한 우리의 경험 방식이 공간적이며 시간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계를 경험한다고 할 때 경험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경험은 어떻게 하나의 경험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순수히 성비판에서 칸트가 직접 작성한 목차를 순수히성의 능력, 즉 우리의 유한한 인식 능력에 따라서 재구성해보면 순수히 성비판은 크게 선험적 감성론, 선험적 분석론, 선험적 변증론, 그리고 선험적 방법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간과 시간의 개념을 다루고 있는 선험적 감성론은 감성의 능력 및 감성의 선험적 구조에 대해서 고찰합니다. 선험적 분석론은 규칙의 능력인 좁은 의미에서의 지성의 개념과 원칙에 관한 이론입니다. 선험적 변증론은 추리하는 능력인 좁은 의미에서의 이성으로부터 생겨나는 이념들과 이 이념들의 적용 능력에 관한 이론입니다. 그리고 선험적 방법론은 순수이성의 완전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필요한 방도를 제시합니다. 이제 감성론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칸트가 순수히 성비판 내에서 제일 먼저 한 작업이 수학과 물리학의 명제들이 참인 지식이라면 그것을 참인 지식으로 만들어주는 필연적 조건들을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칸트는 수학과 자연과학의 지식들이 선험적 종합 판단의 형식을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이러한 판단 또는 지식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와 조건들에 대해서 탐구합니다. 순수히 성비판은 전체적으로 그와 같은 작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칸트는 두 가지 인식 능력을 발견합니다. 하나는 그것에 의해서 우리에게 대상들이 주어지는 수용성 즉 감성이 능력이며 다른 하나는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대상들을 사고하는 자발성 즉 지성의 능력입니다. 그 중에서 선험적 감성론은 감성이 모든 선험적 원리들을 발견하고 그것이 인식의 필연적 조건임을 증명합니다. 대상을 인식하는 우리의 경험은 처음에는 직관을 통하여 대상과 관계합니다. 칸트가 말하는 직관이란 감성적 직관으로서 대상에 대해서 사고되기 전에 감관을 통해서 주어지는 무엇을 이릅니다. 아직 개념으로 규정되기 전즉 인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직관만으로는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그냥 감각 자료들 혹은 이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무규정적 표상이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직관 혹은 감성적 표상 혹은 경험의 대상을 구성하는 것들은 그 다음에 지성의 개념에 의한 직관의 가공을 통하여 대상과 관계합니다. 이것이 감성과 지성을 통해서 경험적 인식이 구성되는 방식인데 이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그것으로 만들어주는 감성은 어떤 인식 능력인가 하는 것입니다. 순수히 성비판은 감성과 감성이 선험적 원리들에 관한 이론 및 지성과 지성의 선험적 원리들에 관한 이론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에 감성론은 감성적 직관의 두 가지 순수 형식 즉 공간과 시간을 우리의 감성적 인식의 원리로 제시합니다. 칸트에 의하면 공간은 외적 경험에서 이끌어낸 경험적 개념이 아니라 사유된 모든 대상들을 포괄하는 선험적 표상입니다. 즉 공간은 우리의 대상인식에서 항상 전제되고 있는 것, 즉 필연적 조건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선험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만일 외적 경험에서 이끌어낸 개념이라면 그것은 공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대상들도 존재한다는 것이 가정되어야만 하는데 우리는 그런 대상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공간은 직접 경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험적 표상은 필연적으로 비경험적 표상인 이유입니다. 대상에 대한 모든 표상을 공간에서 떼어낸다 하더라도 우리가 공간을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즉,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표상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칸트는 이러한 의미의 공간에 대해서 그것은 분별적 개념 또는 사람들이 말하듯이 사물 일반의 관계에 대한 보편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순수 직관이다 라고 합니다. 공간은 개념들처럼 사물을 특징 짓는 다른 개념들을 자기 아래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관계하는 것을 자기 안에 포함하는 까닭의 사물에 관한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즉, 우리가 표상할 수 있는 것은 하나의 공간뿐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공간에 대해서 말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동일하고 유일한 공간의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지 실제로 다양한 공간이 있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공간은 선엄적 직관, 필연적 직관, 그리고 순수한 직관입니다. 이를테면 공간은 하나의 무한히 주어진 양입니다. 즉, 공간은 무한한 수의 표상들을 자체 내에 포함합니다. 다시 말해 공간은 무한한 것을 자기 안에 포함하는 표상입니다. 이처럼 공간이 직관 형식인 것은 기하학의 명제들을 통해서 예증할 수 있는데 우리는 수많은 도형들을 공간 중에서 표상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감성론이 고찰한 공간 개념에 대한 귀결은 직관으로서의 공간은 모든 외적 대상들의 현상하는 형식, 즉 대상을 인식할 수 있는 우리의 감성의 주관적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만 사물을 대상으로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직관으로서의 공간은 우리에게 외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사물들을 자기 안에 포괄하는 감성의 직관 형식이기 때문에 공간은 감성으로부터 독립해 있는 객관적 실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공간은 감성적 존재인 우리에 대해서 경험적으로는 실제하지만 선엄적으로는 관념적입니다. 이는 공간은 단지 우리의 감성적 인식 일반에 대한 필연적 조건일 뿐 우리는 우리의 감성을 넘어서 있는 대상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표상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간과 마찬가지로 시간 역시 감성의 직관으로서 표상됩니다. 다시 말해 시간은 경험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선엄적 표상입니다. 시간의 표상이 연속적이거나 동시적인 사건들에 대한 지각작용의 근저에 선엄적으로 놓여있지 않다면 동시 존재나 연속을 우리는 전혀 파악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간과 마찬가지로 시간은 필연적 표상입니다. 우리가 모든 현상을 시간에서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시간 자체를 제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은 선엄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성적 직관의 순수 형식인 시간은 공간처럼 가능한 병존 관계가 아니라 가능한 선호 관계로서 공간처럼 하나의 무한히 주어진 양입니다. 즉 공간과 시간은 감성의 형식으로서 존재 방식은 다르지만 무한히 주어진 양이라는 면에서는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만일 시간이 직관 형식으로서 우리의 경험을 선엄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면 변화와 운동도 불가능한 개념일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이라는 직관 형식은 논리학에까지 미칩니다. 이를테면 논리 법칙도 시간 직관을 전제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먼저 이것을 생각해야 하고 그런 다음에 저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거나 어떤 것은 다른 것의 전제이다 라고 말할 때와 같이 우리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숙고할 경우에도 시간 표상을 사용합니다. 시간은 무엇보다도 먼저 순수 자연학의 변화 개념과 운동 개념을 증명해 줍니다. 또 시간은 수를 갖고 계산하는 산수락도 가능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수 또한 시간 안에서만 셀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공간이 단지 우리의 외적 직관에 대해서만 의미를 갖는 반면에 시간은 우리의 내적인 자기 직관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이 자기 직관으로서 내적 감각이 모든 외적인 지각의 근저에도 놓여 있다면 즉 공간적 표상도 시간 표상을 전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은 공간의 표상 방식에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시간은 감성의 근본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칸트는 공간과 마찬가지로 시간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그 무엇이 아니며 또 객관적 규정으로서 사물에
덧붙여 있는 그 무엇도 아니다. 따라서 사물에 대한 직관에 모든 주관적 조건들을 소거했을 경우에도 남게 되는 그 무엇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시간은 공간과 마찬가지로 물 자체에 속해 있는 그 무엇도 아니며 또 감성의 외부에서 어떤 고유한 실존을 갖고 있는 그 무엇도 아니며 시간은 우리의 감관의 모든 현상의 형식이자 내적각 자체, 즉 우리 자신과 우리의 내적 상태를 직관하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칸트를 좇아서 시간과 공간을 이렇게 이해하고 나면 이런 물음이 남습니다. 인간적인 인식 능력으로서의 감성은 자연 세계 또는 물리적 세계의 일부인데 감성의 공감적 속성과 시간적 속성으로 세계의 공간과 시간을 규정할 수 있는가? 혹은 감성은 세계의 공간과 시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인간과 세계의 존재론적 관계를 고려하면 칸트가 인식론적 관점에서 강조하는 인간적인 공간 시간의 직관은 실제 세계의 한 단면만을 재현한 표상적 공간 시간 이론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표상 이론은 다른 가능한 공간 시간의 개념들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공간과 시간에 대한 우리의 상식적인 이해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아인슈타인의 시공간 개념을 비롯해서 현대 물리학의 다양한 이론들도 우리는 시공간에 대해서 칸트가 설명한 방식에 견주어 분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칸트의 공간-시간 이론의 의의를 이러한 역할로 한정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어떤 시공간 이론들도 인식의 관점에서는 언제나 칸트적인 공간-시간의 개념에 제약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까요? 과연 우리가 이 세계에 대해서 하는 경험에서 공간과 시간이 하는 고유한 역할은 무엇일까요?